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두릅치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두릅치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직업괴담이 될 것 같습니다. 직업괴담 중에서도 땅이 아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두릅치기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이상하거나 그러진 않죠? 평소와 같이 매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릅치기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직업괴담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은 네. 해주셨거든요. 네, 하나는 하늘에서 겪은 일이고, 두 번째는 이야기는 제가 이제 체류지 호텔에서 겪은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약간 조금 슬픈 이야기고, 두 번째는 살짝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오, 그러면 지금 직업 자체가 이제 승무원이셨던 거죠? 네, 이제 4년 넘게 이제 외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가 기종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다른 시참 분들은 영환이 있거나 굉장히 그런 심령 현상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네네. 저는 좀 되게 일반인이고 그 중에서도 살짝 둔한 쪽에 속해서 이 무서움의 강도가 다른 분에 비교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있었던 일 그대로 해주시면 되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비행을 시작하고 한 7, 8개월 정도 일해서 겨우 신입 딱지를 뗐을 때 이야기였어요. 보통 이제 각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비행 전에 브리핑이라는 형식의 단계를 거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 룸에서 먼저 저랑 선임 승무원들, 다른 레벨의 승무원들끼리 다 모여서 전반적인 비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승객의 특이사항, 범죄 경력이 있었던 승객이 타거나 병력이 있는 승객이 타면 먼저 그거를 쉐어하고, 그 이후에 이제 칵핏 크루라고 하는 기장님, 부기장님이 들어오셔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떤 고도로 비행을 할 거고, 비행 시간은 어떨 거고, 날씨는 어떨 건지 이렇게 다 쉐어를 하는 형식의 브리핑을 진행을 하곤 해요. 그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바로 오늘 같이 비행을 할 저희의 그 기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은 항공사 코드를 맨 앞에 붙이고 뒤에 알파벳 3글자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기장님이 굉장히 연배가 지긋하신 베테랑 기장님이셨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어디로 출발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오늘 땡땡 다시의 에코 델타 F폭스, 그래서 EDF라는 코드를 가진 항공편으로 비행을 할 계획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기장님, 부기장님이랑 선임 승무원들, 사무장, 부사무장님들이 약간 좀 눈을 서로 약간 아이 컨택을 하면서 굉장히 묘한 기류가 형성이 되는 게 저를 포함해서 다 느낀 거예요. 오호. 그래서 뭐지? 왜 저렇게 서로 이렇게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을까 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살짝 물어봤는데, 그 친구도 저랑 비슷한 단계의 주니어였기 때문에 몰라 왜 저러지? 코드를 보니까 좀 연식이 오래된 비행기여서 그런가? 이렇게 그냥 넘어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브리핑을 마치고 비행기로 도착을 해서 승객들을 모시고 하늘로 출발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보통 이제 승무원들이 각각의 스테이션에 포지션을 부임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포지션을 받았던 데는 왼쪽 사이드의 3번째 도어 포지션을 받았었어요. 네. 그 포지션이 담당하는 구역은 이코노미 클래스 중에서도 제일 앞쪽에 있는 좌측의 객실을 제가 아예 담당을 하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비행 시작부터 이제 제일 앞쪽에 왼쪽에 있는 콜벨 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 좌석 번호를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17C였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전 비행에서 누가 그 콜벨을 눌렀다가 뭐 취소하는 거를 까먹어서 그랬나 보다 하면서 승객분들이 탑승을 하기 전에 리셋을 하고 뭐 정상적으로 오퍼레이팅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음식 서비스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그게 켜져 있는 거예요. 네. 빈 좌석인데.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고 누가 애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으로 빈 좌석에 등을 올릴 경우도 있어서 다시 취소를 하고 음식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마쳤는데 마치고 저희가 갤리라는 그 공간에서 그냥 소소하게 얘기를 나누거나 하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등이 딱 울려서 보니까 저희는 갤리 안에서도 콜벨이 울리면 해당 좌석의 위치가 뜨는 조그만한 패널이 존재를 해요. 거기 또 17C가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분명히 또 누가 장난으로 누른 것 같기도 하다 했는데 어쨌든 저희의 매뉴얼은 뭐 비행기에서는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저가 직접 가서 육안으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네. 역시나 좌석이 빈 좌석이었고 저는 다시 리셋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약 3-40분 동안 그 등이 4번 정도가 더 울린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제 너무 짜증이 났지만 어쨌든 매뉴얼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가서 체크를 했고 취소를 했지만 그 상황이 반복됐고 결국에는 앞쪽에서 사무장님이 네. 저희 같이 이제 이코노미를 담당하는 승무원들이 모여있는 뒤쪽 갤리로 전화를 거신 거예요. 너네 지금 서비스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니? 지금 앞쪽 이코노미에 있었던 승객분이 그 비즈니스 쪽으로 넘어오셔서 물을 요구했다. 너네가 콜벨에 제대로 응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넘어온 게 아니라면서 야단 아닌 야단을 맞게 된 거였어요. 근데 원래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로 이렇게 각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다른 구역의 승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전상과 보안상의 이유로도 철저하게 저희가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장님 입장에서는 이코노미 클래스 객실의 승객이 너네가 응대를 안 해서 우리 쪽까지 넘어와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너네는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는 거니? 거기 담당하는 애 너지? 이러면서 제가 딱 맞춰서 이제 혼을 나게 된 거였어요. 억울해. 저 혹시 저가 한 진짜 10분 전에 또 돌면서 뭐 물 필요하신 분 있는지 다 여쭤보고 그랬는데 없었고 주무시고 계셨다. 혹시 그때 물을 요구한 승객이 어디에 앉았는지 말씀 주셨나요? 이렇게 했더니 모르겠고 17이라고 해서 17 이러고 하면서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환장하겠네. 왠지 거기서부터 약간 이상한 게 느꼈는데 다시 한번 물을 들고 갔는데도 그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 기분이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일단은 그때는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여서 씩씩거리면서 이제 갤리로 들어왔는데 그때 또 다시 띵동 하고 이제 전화가 울린 거예요. 받았죠. 또 사무장님인가? 나 혼나려나 했는데 기장님이 뒤에 체크를 하려고 이제 사람이 되게 좋으신 기장님이어서 너네 뭐 비행은 편안하게 해고 있니? 뭐 문제는 없니? 이렇게 되게 스윗하게 전화를 주신 건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어렸던 마음에 기장님이 워낙 할아버지 같고 그러신 분이니까 다 괜찮은데 자꾸 빈 좌석에서 콜벨이 계속 울려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서 리셋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가끔 이상한 기체가 뭐 고장이 잦은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짜증이 나서 나는 사무장님한테도 야단 맞았다고 제가 좀 불평 아닌 불평을 했더니 기장님께서 너 누구누구야? 너 잠시만 여기 그 조종실로 잠깐만 와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또 기장님한테까지 혼나는구나. 약간 그래서 진짜 완전 막장이 됐다. 어떡하지? 이러면서 되게 이제 기가 죽어서 기장실로 갔었어요. 보통 이게 긴 비행에서는 기장님들이 약간 좋은 의도로 승무원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약간 휴식을 취하라고 배려해주는 마음에서 이제 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비행은 되게 원래 같으면 굉장히 바쁜 비행이어서 그렇게 기장실에 불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빼박 혼날 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장실 갔어요. 근데 기장님이랑 부기장님이 되게 생각보다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편하게 앉아봐 이러면서 저한테 착석을 권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뜸 하시는 말이 누구누구야 혹시 너 종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승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 무슬림도 있고 힌두교 믿는 친구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고 막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흥미가 있긴 한데 뚜렷하게 제가 가지는 종교는 없다 했더니 그러면 이게 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너 혹시 영혼의 존재에 관해서 믿니? 약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귀신 믿냐고? 네. 그래서 나는 있다고는 믿는다. 그러니까 기장님께서 내가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 콜벨이 자꾸 울리는데 물 한 잔을 갖다 놔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충 거기서 뭔가 이제 센스가 있다면 감이 왔죠. 이분이 뭔가 이것이 그냥 단순한 비행기의 결함이 아니라 뭔가 그런 영적인 거와 관련이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나? 이래서 믿져야 본전으로 그 빈 좌석에 테이블을 펴서 물을 올려놨어요. 네. 남은 비행 시간이 1시간 반 남짓이었는데 콜벨이 안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뭐지 싶어서 너무 저도 그때 워낙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긴 하니까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러면서 애들한테 가서 봤냐 17시 콜벨이 이제 안 울린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네 진짜 안 울리네 뭐야 이거 약간 좀 무서워진다라고 해서 딱 저희들끼리 이렇게 들뜨게 얘기를 했다가 무사히 비행을 마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기장님하고 말씀을 짧게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이유를 말하겠네. 예. 네. 기장님이 되게 이제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게 되게 바보 같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너 혹시 이 비행기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탔다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혹시 뭐 비행기에서 의료사고가 난 거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카고에 시신이 있는 거를 말하는 거야? 했더니 카고에 시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나? 했더니 되게 사람 좋게 웃으시면서 누구누구야 너가 아직 신입이어서 잘 모르나 본데 오늘 우리가 갔었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스방파라고 부르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거기선 저희 회사가 있었던 중동항공사인데 그쪽 지역에서 이민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보통은 건설 노동직으로 많이 일을 하셔요. 근데 이번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타르 월드컵 때도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신 거 뉴스로 접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 기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쪽에서 오셔서 40도가 넘는 땡볕 아래에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돌아가시는 건설 노동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넌 아니?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비행기에 시신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시신이 없는 비행을 찾는 게 더 어려울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분이 너한테 물 달라고 했다지? 그래서 나는 보지 못했는데 사무장님이 그랬다고 딱 오셔서 워터 한마디만 했다고 했더니 기장님이 너 그분들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공항에서 물도 잘 못 사 드시는 분들이라 원래 비행 승객분들도 물 많이 달라는 거 알잖아. 그래서 네가 나중에 이제 얼마나 더 비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할 거야. 그리고 오늘 브리핑룸에서 이 비행기 코드 넘버 얘기하는데 다들 우리 약간 분위기 그랬던 거 너도 알지? 물어봤던 것도 내가 사실 봤어. 근데 말을 안 해줬던 거는 이런 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게 알려지게 되면 이 비행을 뭐 꺼려하는 승객과 승무원도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쉬쉬하는 분위기긴 한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 물이라도 한 잔 갖다 놓으면 너 마음이라도 편할 거다 이런 식으로 덕담 아닌 덕담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 이유였구나.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약간 비슷한 소름 돋는 경험을 한 게 몇 개월 후에 저는 장거리 비행으로 이제 비행을 가게 됐어요. 네. 장거리 비행이어서 그 승무원들이 중간에 잠을 교대로 자는 그 벙커 같은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배정을 받아서 이제 제가 휴식 시간에 제 타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승무원 한 명이 휴식을 끝나고 나와서 내가 자는데 누가 자꾸 발소리를 쿵쿵 코끼리처럼 내면서 돌아다녀서 잠을 못 잤다고 짜증을 엄청 내면서 오는 거예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할당된 휴식 시간이 굉장히 스트릭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최대한 잠을 방해를 안 하는 게 약간 에티켓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야 정말 매너 없다 이러면서 제 차례가 돼서 딱 저가 배정된 벙커로 들어갔는데 보통은 커튼이 이렇게 암막 기능이 딱 잘 돼 있어야 돼서 위아래로 틈이 없게 딱 고정이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 기체가 오래됐나 본지 커튼이 망가져서 위에 후크가 빠진 상태여서 이걸 약간 얼기설기 제가 이렇게 고치려고 하니까 위에 공간이 약간 떠서 이 밑에서 누워서 보면 밑에가 약간 보이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잠을 잤다가 처음으로 비행기에서 가위에 눌렸는데 계속 발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뭐야 이러면서 이제 옆을 딱 봤는데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형체가 보여서 어떤 매너 없는 크루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이러면서 밖을 봤어요. 근데 그 밖에 있었던 게 발이 아니라 손이었어요. 응? 손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커튼으로 막혀져서 제가 위에까지는 가위에 걸린 상태였으니까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뭐 밖에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를 것 같은 손이 그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그래서 진짜 뭐지 이래서 너무 생경해가지고 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잠도 오질 않아서 제 휴식 시간이 1시간 정도가 남았었는데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해봤자 굳이 이제 다음에 들어갈 휴식을 취해야 되는 승무원 동료들이 있는데 괜히 그런 거 말해봤자 얘네가 별로 달가워할 것 같지도 않고 왠지 민폐일 것 같아서 말을 안 한 채로 이제 그때 비행을 마치고 왔는데 나중에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승무원이 그렇듯이 그 조그만한 노트를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브리핑 내용이라든지 비행 이때 어떻게 했고 승객에 대한 인적사항 같은 것도 적어놓을 때 쓰는 노트가 있는데 문득 그 전에 그 17C를 겪었던 그 이상한 항공편이 생각이 나서 그때 몇 개월 전 걸 찾아봤어요. 저는 안 버리고 계속 그거를 보관하니까. 네. 근데 그때랑 항공편명이 똑같은 EDF였어요. 그거를 이제 선임 승무원들이 그렇게 눈빛 교환을 했던 게 이게 정말 약간 좀 이상한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기체여서 이렇게 아는 사람은 벌써 아는구나. 이게 약간 그런 게 있겠구나. 그 집에서도 터가 약간 안 좋은 데서 이상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저의 비행기에서의 무서운 경험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진짜 그 예전에도 두릅치기님 같이 스마일님이라고 계셨었어요. 그분 거를 제가 봤어요. 와, 근데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다. 네, 그분은 근데 에어버스 기종이었고 저는 보잉 기종이었는데 네네. 진짜 약간 이렇게 말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저처럼 둔한 사람도 겪고 느꼈을 정도면 거긴 정말 뭔가 있다. 근데 전 이제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혹시 꺼릴까봐 EDF는 제가 조금 약간 각색을 해서 다른 알파벳 코드를 집어넣은 거여서 실제로 EDF를 만약에 보게 되더라도 너무 놀라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 기체가 워낙 오래돼서 회사에서 벌써 팔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겪었던 진짜 소름 끼치는 이야기이면서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해외를 여러 곳을 다니시다 보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뭐 숙식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겪었던 일도 있다고 하시는데 어느 나라, 어디에서 겪었던 일일까요? 저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가위를 정말 눌린 적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처음으로 가위를 눌리고 가장 많이 가위를 눌렸던 곳이 여기 귀족님들이랑 돌비님들이 보면 역시 하실 그곳입니다. 동남아. 정말 신기한 게 동남아 호텔에서만 제가 가위를 눌리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교훈적인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2, 3년 차 돼서 약간 좀 이제 일도 웬만하게 잘 하고 가본 데도 다 가고 능숙하게 이제 비행을 했었을 무렵에 태국의 어떤 비행지를 제가 스케줄을 받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동남아의 휴양지스러운 그런 비행지는 받기도 되게 어렵고 가면 쉴 수 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인기가 많고 이제 받기도 어려운 거여서 이제 받는 순간 아싸 이랬죠. 그래서 신나게 이제 휴양지로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승객분들도 컨디션이 좋고 즐거운 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신나게 수월하게 첫 번째 밀 서비스를 끝내고 또 갤리에서 수다를 떠는데 태국 국적의 승무원들 2명이서 뭔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저도 모르게 듣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명은 굉장히 주니어였던 친구여서 그 사람보다 시니어였던 태국 승무원이 너 거기 가면 뭐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는 거 알지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되게 속닥속닥이고 있는데 태국 분들이 태국말을 하더라도 영어 단어가 많이 섞여 있거든요. 보통 그분들이 얘기할 때. 그래서 저도 약간 중간에 알아들으면서 거기 또 낀 거예요. 대화에. 제가 워낙 무서운 얘기도 좋아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해달라 하는 습성이 또 발동을 해서 그 친구한테 너네 지금 무서운 얘기 하지? 뭐야? 나도 알려줘. 거기 뭐 있대? 약간 이렇게 되게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네. 태국 승무원 중 한 명이 우리 이번에 체류하는 호텔 있잖아. 거기가 우리 태국 국적 승무원들 사이에서 좀 말이 많아. 가서 막 귀신 봤다는 사람도 있고 터가 좀 그래가지고 그렇대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 너무 또 흥미롭게 그 얘기를 듣고 더 약간 자세한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2번째 밀 서비스가 시작해야 할 시간이어서 약간 아쉽지만 거기서 딱 끊고 일을 하러 갔죠. 네. 그래서 일을 다 하고 그 태국 여행지에 도착을 해서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그 태국인 승무원들이 그 카운터에 가가지고 뭐라 얘기를 오랫동안 되게 하더라고요. 쟤네 또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저는 피곤하니까 얼른 제 방으로 배정을 받고 짐을 풀고 다 이제 저녁 시간쯤에 도착을 해서 자려고 누웠어요. 네. 근데 제가 비행을 좋아했던 이유는 제가 잠을 평소에 되게 빨리 못 드는 편인데 비행을 하고 나면 굉장히 누가 뒷목을 친 것처럼 빨리 잘 수 있어서 그 점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잔 거예요. 잠에 빠져들었는데 느낌이 또 이상한 거예요. 가위에 눌릴 때 약간 그 초반에는 뭘 보기보다는 제가 꿈인 거를 인지를 하는데 그 꿈을 깨려고 하는데도 깬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꿈이고 깬 것 같은데 안 끼고 그런 거를 반복을 하다가 제가 가위에 눌리면 또 특징이 저는 눈을 감고 있는데 그 밖의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약간 유체이탈한 것처럼. 그래서 이게 재수없게 또 동남아에서 가위에 눌렸나 보다 해서 깨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제 얼굴 위에 뭐가 탁 이제 올려지는 느낌이 난 거죠. 네. 제가 보통 호텔의 침대에 그 베개가 4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폭신한 거 하나만 제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고 자는데 제 얼굴에 베개를 누가 탁 올리는 느낌이 났어요. 근데 저는 보통 눈을 감고 있고 위에 베개가 올라가면 당연히 안 보여야 될 텐데 저는 그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그리고 2번째 베개가 얼굴로 정말 탁 3번째 베개가 탁 눌리고 이제 베개 3개가 다 눌렸으니 이제 없을 텐데 이랬는데 그 위로 누군가의 체중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 베개 위로 이렇게 쓱 내려오는. 이번에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여긴 뭔가 평소보다 더 심하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안간힘을 써서 가위에서 이제 깼어요. 물론 이제 베개는 그대로 있었고 저는 깬 상태여서 너무 피곤하니까 잤는데 거짓말 안 하고 정말 그 똑같은 상황의 꿈을 3번을 연속을 꾼 거예요.
네. 누군가가 계속 제 얼굴에 베개를 얹고 누군가가 체중을 실어서 머리를 이렇게 들이내미는. 그리고 진짜 너무 피곤한데 너무 괴로운데 가위는 계속 똑같은 꿈을 꾸니까 정말 미치겠는데 그 순간 제 옆으로 되게 마르고 왜소한 남성 같은 실루엣의 형체가 제 왼쪽에 침대에 싹 앉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그 사람이 앉으면 내 매트리스가 푹 파이는 느낌까지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저 옆에 이렇게 다가오는데 말은 안 해요. 근데 그 순간 TV 아래에 충전하려고 내려둔 제 핸드폰, 그 사과폰에 불이 탁 켜지면서 시리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평소에 시리 목소리를 호주 남성의 그 영어 버전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거든요. 네. 근데 그 시리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너무나 처음 들어본 기계음의 굉장히 꺼림칙한, 그리고 영어지만 단어가 되게 그 문법 구조는 맞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로 이루어진 말을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한국어로 하면 진짜 기계음으로 내가 궁금해? 내가 궁금해? 내가 궁금해? 내가 궁금해? 내가 궁금해?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그래서 깨달았죠. 이거 나 벌 받는 거다. 무서운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친구들한테 흥미롭게 이제 흥분해서 했던 게, 죽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죽음을 뭔가 얘는 희화화해서 받아들이네? 너 나에 대해서 궁금했지? 그럼 한번 너도 당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예. 제가 그때는 다시 잠들면 그 경험을 계속할 것 같아서 정말 잠을 못 들고 조식 시간이 될 때까지 정말 뜬 눈으로 지새고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그렇게 쾌한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태국인 친구한테 나 너네한테 그렇게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 쪼른 다음에 벌 받은 것 같다. 나 거기서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 했더니 그 친구들이 너 호실이 뭐였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나 그 14땡땡번이었는데 라고 하니까 야 우리 어저께 그 체크인 카운터에서 그쪽 호실 객실에 배정받아서 우리가 바꿔달라고 한 거였다고. 거기가 그 문제 그쪽인데 너 말을 하지. 우리 바꾸는 거 보고 한번 너가 말단이어서 제일 후진데 컴플레인이 많은 데를 네가 배정받았나 보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래요. 저희가 그러니까 기장님들이나 사무장님들은 이제 연차가 있고 시니어니까 제일 좋고 소음이 적은 방을 배정을 받는데 저같이 말단 플러스 이제 아시안 국가의 승무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불만사항이 있어도 딱히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그 객실이었구나. 근데 왜 거기만 그래? 했더니 그 태국 승무원이 너 창문 밖에 봤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밤이어서 뭐 볼 것도 없고 나 커튼도 안 열어봤는데 했더니 거기 창문 열면 뒤에가 해변 뷰가 아니고 그냥 정말 어두침침한 숲풀 뷰거든. 거기가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거기가 묘지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원래 전통 태국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는데 네. 내가 한 6, 7년 전에 그 쓰나미가 왔을 때 사람이 되게 많이 죽었었다.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분들이 중국계 피가 섞였던 그쪽 문화권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은 그냥 매장을 하는 방식을 선호해서 그쪽에 그냥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솔직히 말해서 일단 그쪽에 그 번호 호텔을 배정을 받으면 우리는 태국 로컬이니까 바꿔달라고 바로 하는데 너는 몰랐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아무리 둔하지만 이렇게 둔한 저조차도 이렇게 뭔가 신기한 일, 무서운 일을 겪을 수 있었던 거는 그쪽은 정말 문제가 있는 곳이구나. 네. 그리고 어디 가서 그때 이후로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듣는 거는 좋아하지만 누가 이렇게 귀신이 나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어떤 귀신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행위 자체가 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의 없고 원망스러운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를 깨달아서 그러네. 그때 이후로는 그런 행동을 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또 해외고 거기 장소가 장소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왜 동남아에만 이렇게 제가 이런 현상을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 거지라고 이제 많이 생각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동남아 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살아생전에 딱히 그렇게 화를 내거나 본인의 이 뭔가 억하심정을 표출을 하는 성격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국적의 사람들보다. 오. 그래서 오히려 이 안에서 화가 쌓여서 혹시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을 못 하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귀신으로 남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전 뭐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서도 되게 많은 바위도 눌렸고, 나중에 돌비님께도 이제 귀족님들께 썰을 풀려면 저희 항공사에서 어떠한 일련의 사건으로 호텔을 아예 바꿔버린 이야. 경험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런 심령 현상을 많이 겪고 승무원들이 자기 방에서 못 자겠다고 로비에서 잠을 잤던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썰을 풀어드리고 이야. 싶네요. 아니 깔끔하게 무섭게 너무 잘 풀어주시는데? 아, 정말 무서웠나요? 진짜로 소름 끼쳤고, 아까 같이 몇 번 놀랬었거든요, 제가. 막 내가 궁금해 이럴 때도 너무 소름 끼쳤었는데. 저 그때 순간 너무 이제 무서워서 잠깐 여자시리 목소리를 바꿔놨다가 요새 다시 남자 목소리를 바꿔냈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해서. 그게 막 내가 궁금해 이렇게 빠르게 한 거라기보다는 내가 뭐 궁금해 막 이런 느낌으로 계속 반복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런 느낌이었어. You want to know me? You want to know me? You want to know me? 이게 무한반복을 하니까 진짜 잘못됐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기도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느낌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으니까 더 소름이 끼쳤거든요. 네. 아까는 이제 귀족님들에게는 그냥 이런 의미다라고 해서 그냥 빠르게 얘기를 해주신 거지, 좀 이런 느낌으로 끊겨서 들렸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는 귀신 얘기를 듣고 싶으면 그냥 돌비 라디오만 듣고 그럽니다. 아이고, 감사드리고. 듣는 거는 솔직히 죄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죄는 건 죄는 아닌데, 이제 막 나쁜 의미로 막 이렇게 귀신 그딴 게 어딨어 다 덤벼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설령 귀신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그냥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망자라도 예의는 지켜야 된다, 약간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두릅치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다음번에 또 다른 승무원 직업괴담으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전에도 승무원 직업괴담으로 와주셨던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이 또 있네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도 승무원이다, 아니면 나도 나는 뭐 기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모르는 공항 쪽에서의 일들, 그런 일들을 가지고 계신 또 직업괴담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